길 위의 김대중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목포 앞바다 신안 하이도어에서 우린 태어나서 목포상고를 졸업하고 해운업 같은 사업을 했는데, 이제 당시에 그 부편 이승만 정부의 그런 것은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모든 사업을 버리고 정치계에 입문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미니원 선거죠. 미니원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계속 떨어지고 그래서 마지막 강원도 양구에서 출마했는데 당선됐어요. 그런데 이제 5.16 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무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박정희 대통령과 악연이 돼가지고, 그래서 반독재, 군사독재 반대 민주화 운동을 일으켰죠. 민주화 운동의 원조라고 할 수 있죠. 박정희 정부에서는, 그 당시 정부에서는 아주 열광적인 열변을 토하고 청중들을 많이 끌어모았어요. 그래서 청중들 많이 끌어모으고 말 잘한다고 되느냐. 이렇게 군사정권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 경제를 이렇게 잘하는데 무슨 잔소리냐. 이렇게 무시했는데, 그러나 이제 열변을 토하면서 많은 청중을 모으고 감동을 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일종의 말쟁이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정치 철학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제를 포함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포함한 민주정, 선거에 의한 민주혁명을 강조했습니다. 정말 민중을 위한 민중의 민주정부를 강조했어요.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를 강조한 거죠. 교과서에 있는 민주주의 제도를 하자는 거죠. 그리고 잘 사는 건 좋은데 고루고루 잘 사는 이 평등, 대중경제, 민주경제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를 이렇게 악화해서는 안 되고, 남북이 대화하면서 이 평화 통일 쪽으로 대화하면서 평화 통일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이런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평화 통일 하려고 안 되니까 강대국 4대국, 미국, 러시아, 일본, 미국, 중국이 있다. 4대 강국에 의한 그 4대 강국의 보장을 받으면서 남북 평화 운동을 일으키자 그런 걸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논리를 펴는데 논리가 정연할 뿐만 아니라 설득력이 있고 많은 국회의원들을 감동시키고 많은 청중들을 감동시키는, 우리가 똑같다면 청중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는 이 김대중을 제거하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일본 그랜드 파로스 호텔에서 납치해가지고 현해탄 바다에 빠뜨려 죽이려고 한 그런 일도 당했습니다. 중에 시체 또를 만드니까 지도 못 서도 모르게 죽여가지고 시체도 못 떨게 돌멩이로 묶으려고 하다가 미국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발각이 돼가지고 다시 망명 10개월 만에 동교동으로 돌아온 그런 모든 얘기들이 영화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충돌되고 끊임없이 연금당하고 감옥 가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부마 사태 이후 그러다가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시해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세상 떠나게 됐죠. 그래서 소울의 봄이 왔는가 싶었는데 박정희 대통령 후예들이 정도한 일당들이 신군부의 세력으로 등장해서 계속해서 집권을 하려고 하니까 군사정권이 연장되니까 이건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투쟁하다가 결국은 감옥 가서 짓밟히고 또 끊임없는 많은 고문을 당하고 많은 죽음의 정죄이고 실제로 사형 선고까지 받았어요. 이 과정에서 대통령 자리에 모든 걸 줄 테니까 항복하라고 했는데
죽어도 나는 민주주의를 원한다. 민주주의에 다른 걸 원하지 않는다. 협상에 절대로 신군부하고 협상하지 않고 죽음 아니면 민주주의를 달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다 사형 선고 받았는데 사형 선고 받으면 끝난 거죠. 사형 선고인데 집행을 안 했는데 사형 선고 집행이 안 되도록 국내에서 노력을 하고 국외에서 미국, 일본, 유럽에서 노력을 하고 그런 중에 이제 외국의 사형이 무기로 되고 무기로 이제 감옥에 있는 중에 이렇게 여러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신군부 정권이 이제 외국으로 치료받다 미국 쪽으로 가도록 했죠. 거기서 다시 귀국해서 이렇게 강력한 대여 투쟁을 벌이는 중에 정말로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그런 6.29 선언 87년 그런 이 민주화 운동 서울의 봄이 오게 된 겁니다. 진짜 서울의 봄이 오고 다시 전적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그런 새 시대가 오게 됐는데 그러나 이제 이 새 시대 좋은 새 시대가 왔는데 이걸 내가 또 이번에는 민주 진영이 싸우는 거예요. 김영삼, 김대중 싸우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조절이 안 된 상태에서 광주에 내려가서 그 망월동 묘지에서 울고 또 그 눈물 가운데서 막 청중들에게 열변을 토하면서 민주주의를 외치는 그런 그 열화 같은 민중들의 막 그 함성을 지르는 중에 2부작을 약속하면서 이제 1부 끝났는데 저는 목사로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 선후배들이 많이 목사들이 역사식 사회식을 가진 선후배들이 많이 등장하는 걸 보았습니다. 사형 선고 내렸는데 다 끝났는데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셨습니다. 그 김대중 이호가 믿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목사들을 통해서 국내외 교회 조직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혈액탄 바다에 빠뜨려 죽으려고 하던 그때도 정말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김대중의 생애는 이렇게 민주화 투쟁의 생애였는데 또 남북 평화를 생각하는 생애였는데 고루고루 잘 사는 모두가 잘 사는 그런 이런 조국 근대화와 함께 민주주의를 일으키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말로 죽음의 경지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저는 목사로서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말로 여성 세력 서울의 봄에 빼앗긴 서울의 봄에서는 여성들의 세력이 또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이 길위의 김대중에는 김대중 부인 이효 장로 또 윤보선 영부인 공덕기 또 문익환 목사님 사모님 박용길 안병무 박사 사모님 박영숙 이런 또 명동 3.1 사건 때 낭독했던 이우정 선생 이런 분들 여성 세력이 끈질긴 여성 세력들의 기도와 끈질긴 도전 이런 것과 곁들여서 정말로 한번 모든 여성들, 모든 남성들, 모든 기독교인들, 민주화를 열망하는 모든 애국자들이 한번 보고 정말로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을 향한 열광적인 식을 줄 모르는 열광적인 불같은 이 김대중의 도전 정신 이런 것을 느꼈는데 우리 목사를 생각합니다만요 이렇게
교회가 개인 영혼 구원의 차원에만 머물지 말고 사회 구원, 민족 구원의 차원으로 가야 되고, 이 과정에서 역사식, 사회식을 갖고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그런 교회. 민주주의는 성경에 한마디도 없지만요, 민주주의를 통한 민주주의를 통한 모든 이 국가적인 섬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민주주의를 위한 그런 어떤 그 의식이 있는 그런 목사. 그래서 정말로 이 교회가, 천상에 있는 교회가 땅에 있는 교회인데, 땅에 있는 교회가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재반 영역에 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런 모든 세상 속에서 덜 악한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이 민주주의를 통한 하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꿈에 깨어있는 그런 목사가 있어야 된다. 길위의 김대중은 이걸 생각했는데, 보여줬는데, 이런 역사의식, 사회의식 가운데 민주주의를 통한 하늘 뜻을 이루는 감각 있는 그런 목사를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